안녕하세요. 일본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임 줄여서 일생사무의 이영호입니다. 최근에 부동산 투자라든가 부동산 사업, 일본에서 부동산 사업을 하면서 일본에서 경영관리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이 와서 여기에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, 그 다음에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가 있는지, 받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우선 회사를 내는 방법 같은 경우는 제 예전 영상이 있으니까 여기 카드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. 경영관리 비자의 우선 취득 요건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. 경영관리 비자의 취득 요건은 첫 번째, 일본 내 활동이 사업 운영에 해당이 되는지, 그 다음에 두 번째, 500만원 이상의 출자금 등을 가지고 일정 이상 사업 규모가 될 건지, 세 번째, 사업의 안정성과 계속성이 유지가 될 건지, 네 번째, 운영하기 위한 사업소가 일본 국내에 있을지, 다섯 번째, 사업 내용이 일본 국내 법에 위배되지 않고 규정에 준수하는지. 요 다섯 가지 포인트가 경영관리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입국관리국에서 요 다섯 가지를 중점적으로 본다고 합니다. 그래서 여기서 경영관리 비자의 취득 요건은 이렇지만 부동산 투자와 부동산 사업을 했었을 때 이거를 사업으로 인정을 어떻게 할 건지, 사업이나 투자를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일본에서 활동이 사업 운영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, 요 포인트는 부동산 사업이라든가 부동산 투자로 사업 운영으로 인정이 되려면 첫 번째, 다른 데는 구체적인 숫자가 안 나오는데 어떤 사이트에서 구체적인 숫자가 나와서 이 구체적인 숫자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정확한 것은 나중에 사법서사나 행정서사한테 한번 문의를 하시고요. 저는 인터넷에서 본 사이트 그대로 얘기를 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, 임대 수입이 최소 300만엔, 연 300만엔 이상이 되고 부동산은 2개 이상, 뭐 2개부터 가능합니다. 2개 이상이 돼야 부동산 사업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요 인정을 받아야 아까 첫 번째, 일본의 활동이 사업 운영으로 해당이 될지에 해당하고요. 두 번째, 300만원 이상이 되는데 대표자 월급이라든가 그 고정재산세라든가 다른 운영비라든가 회사 운영비라든가 세금이라든가 요런 것들도 지출하면서 부동산의 최소, 그러니까 수입으로 최소 플러스 마이너스는 될 수 있게끔, 계속 적자가 되면 계속성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요게 플러스로 될 수 있는, 전환이 될 수 있는. 그렇다고 대표자 월급을 너무 확 깎아버리면, 대표자 월급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, 아니면 10만원 밖에 안 되고 이러면 부동산 대표자의 그 지속성, 생활의 지속성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요건 좀 힘들고, 대표자 월급을 여기서 얘기하는 18에서 20 정도를 최소 한도로 보고 있습니다. 구체적인 수치가 나온 데 보면. 그래서 요 최소 요 이상은 돼야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나머지로 고정재산세랑 그러니까 다른 세금을 정리를 해서 만약에 처음에는 플러스 마이너스, 뭐 처음에는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나중에 플러스로 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우선 여기서 그러면 초기에 신규 사업을 했을 때 적자 결산일 경우는 지금은 현재 적자지만 앞으로 안정적이고 계속적으로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다는 합리적 설명과 계획서를 제출하면 다시 비자 갱신하는 데는 아마 갱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처음 사업을 했을 때, 저도 뭐 타케너비이기 때문에 처음 사업을 했을 때 처음부터 흑자가 나오진 않습니다. 처음에 몇 년은 적자가 나오는데 요 적자도 앞으로 개선되는 방향으로 결산서가 나오면 아마 저는 문제없이 비자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 다음에 부동산 사업의 요건, 세 번째가 네 번째는 이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지만,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부동산 관리 업무를 할 때는
대표자 같은 경우는 경영관리 비자를 받았기 때문에 뭐 보수를 한다든가 고친다든가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되고 거기는 경영관리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하면 안 되고 누구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외주를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.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만약에 토지를 매수, 매매, 그 다음에 중개업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일본 국내 법 적용을 받는 타케노법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. 이 타케노법을 등록한다는 건 그 한국에 얘기하면 중개사무소를 해야 되는 건데 중개사무소를 하기 위해서는 중개사 한 명이 꼭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.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. 일본도 중개사 한 명을 꼭 필수적으로 해야 타케노업을 할 수 있고 만약에 이 업무를 하지 않는다면 뭐 상관없이 중개 사무실에 가서 토지를 사거나 하시면 됩니다. 부동산 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요. 여기서 부동산 임대업으로 부동산 투자와 같이 연결해서 그 법인을 만들 때 그 항목을 같이 넣어서 법인을 만드시면 되고요. 임대업엔 또 뭐가 있냐면 간이 숙박소, 영업소 허가라든가 아니면 민박신법을 해서 수속. 민박신법은 근데 1년에 6개월 이상은 민박으로 운영을 하지 못합니다. 요 점 주의하시고요. 요런 항목하고 같이 넣어가지고 운영을 하면 좀 더 수입이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그러면 그 부동산 임대업으로 경영관리 비자를 취득했는지 요게 이제 다른 사이트에 나온 것들인데 첫 번째 예로는 동경 도내에 있는 빌딩 한 동을 구입을 하고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추가 투자를 한 중국인 남성 연간 월세 수입이 3,200만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이타마켄 안에 임대물건 한 채를 구입을 하고 앞으로 구입할 계획이 있다고 명확하게 한 대만 여성 연간 월세 수입이 120만엔의 추가 물건 구입 예정이 있다는 것. 세 번째는 홋카이도의 부동산 몇 개를 소유하고 있는 한국인 남성 연간 월세 수입이 1,400만엔. 네 번째는 동경 도내에 원룸을 소유하고 그 외 무역 비즈니스를 한 일본계 미국인 연간 야증 수입이 80만엔의 무역업의 수입. 다섯 번째는 후쿠시마県내 토지를 소유하고 이것을 임대해서 수입이 있는 중국인 여성 연간 월세 수입이 900만엔. 요런 사례들이 비자를 받았다고 하는데 여기서 좀 900만엔, 3,000만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임대 수입이 요거지만 순수입은 아닐 거라는 거를 염두해 두시고요. 순수입이 아닐 거라는 건 뭐냐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내 돈을 물론 내가 100% 내 현찰로 내고 산 사람도 있겠지만 은행에 론을 끼워서 산 사람도 있을 겁니다. 은행에 론을 끼워서 사면 임대 수입은 얼마가 되더라도 거기서 은행 론을 얼마씩 갚아 나가면 내 수중에 실제로 회사에 떨어지는 잔액이 얼마 있을지는 뭐 구체적으로 봐야 알겠지만 우선 처음에 금액만 보고 너무 큰 금액이라서 나는 안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.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딴 사이트에서 구체적으로 300만엔 이상의 두 채 이상 요것도 만약에 한 채가 아까도 앞에서 보듯이 다른 사례에서도 봤듯이 한 채만 갖고 있는데 앞으로 한 채를 또 살 예정이다
라고 해서 비자 신청해서 받을 수도 있다는 거. 그래서 아마 최소 실질 수입이 300만 원 이상의 그 지금 현재 한 채라도 앞으로 한 채 살 계획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써가지고 비자를 신청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예, 여기까지 해서 부동산 투자나 부동산 사업으로 일본에서 경영관리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사례들을 얘기해 드렸고요. 구체적인 거는 전문가하고 상의해 보시고요. 제가 찾은 정보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감사합니다.